안녕하세요. 나는 강아지로소이다를 함께 공유하며 동네방네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네,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는요, 조선일보 주말 연재로 토동이 말하고 한현우 기자가 쓰신 나는 강아지로소이다를 함께 공유합니다. 오늘은 강아지 얘기로 시작합니다. 집 근처 공원에 산책 갔다가 생전 처음 보는 개를 만났습니다. 모든 털을 삭발하다시피 밀어서 마치 생닭처럼 붉은 피부가 드러나 있었습니다. 개하봄이 생닭 주인에게 견종이 뭐냐고 묻자 그는 스피치라며 말했습니다. 애가 너무 더워서 짧게 깎아줬어요. 스피치를 삭발해 놓으니 정말 볼품없는 개가 되었더군요. 참, 개가 더울까봐 털을 깎아준 주인의 성의는 감동적이지만 글쎄, 과연 네. 개도 털이 사라진 걸 좋아할까요? 개의 털은 단열재 구실독하면서 동시에 피부에 물이나 먼지가 묻지 못하게 하는 역할을 한다는군요. 털이 추위를 막기도 하지만 뜨거운 햇볕과 자외선도 막아주는 것인데 언젠가는 경찰모와 경찰복을 입은 강아지가 앞에서 두 발로 걸어와 함께 놀란 적도 있었거든요. 정말 깜짝 놀랐겠네요. 알고 보니 얼굴부터 앞다리까지만 그렇게 옷을 입혀놓고 땅딸막한 개가 걸어오는 것처럼 보인 것입니다. 개 키우는 사람이 많아지다 보니 희한한 상품이 다 팔리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여름이 덥다고 삭발하는 거나 겨울이 춥다고 옷 입히는 게 과연 개한테 도움이 되는지 나는 모르겠네요. 개 옷을 아기 옷 빠는 세탁기에 빨다가 고부 갈등이 생겼다는 얘기도 들었거든요. 겨울에 눈길 산책하면서 추울까봐 개한테 신발 신기는 사람도 있고 밖에 나갔다 오면 더러워진 발 씻기기가 귀찮아서 일회용 양말 신기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개는 몸에 땀샘이 없고 발가락 블록살에 땀샘이 있어 땀을 흘리는데 더워서 흘리는 게 아니라 발이 덜 미끄러지라고 흘리는 것이랍니다. 양말이나 신발은 애초 개와 궁합이 맞지 않는 물건인 거라네요. 개맥주, 개피자, 개치즈부터 개영양제, 홍삼까지 나왔더군요. 참. 수위를 미리 맞춰 놓으면 오래 산다고 멀쩡한 개 수위를 사놓는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참, 발색의 4개와 머리 몸통 싸게 세트입니다. 너무한 거 아니에요, 정말? 사실일까요? 하긴 신분이 난 거니까 사실이겠죠? 사실입니다. 사실이죠. 예. 수위가 배송되면요, 개는 멀쩡한데 펑펑 우는 사람도 있다네요. 참, 인간들은 알 수 없네요. 개가 주인을 보고 웃지 않을까 싶네요. 개로서는 정말 이해할 수 없었던 물건이 개모차라고 부르는 유모차처럼 생긴 수레입니다. 개가 뛰어다니고 냄새 맡는 걸 얼마나 좋아하는데 저렇게 씻고 다닐까 하고 생각했었습니다. 분명히 예쁜 아기가 타고 오는 줄 알았는데요. 가까이 보니 개가 타고 있었던 적이 있어 깜짝 놀란 적도 있었거든요. 그러나 어느 날 어떤 개모차 견주와 개아범이 얘기하는 걸 듣고 내 생각이 짧음을 깨달았습니다. 닥스 훈트인 그 개는 척추 디스크 때문에 잘 걸을 수는 없는 데다가 백내장까지 생겨 앞을 거의 보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 개를 산책시키려면 개모차에 싣고 다닐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앞으로 개모차에 탄 개를 만나면 조심하게 걸으며 예의 갖춰야 할 것 같습니다. 영국에서는 강아지를 작게 만들다 못해 찻잔에 들어갈 크기로 만들려고 이상하게 교배한 결과 눈이 없는 강아지가 태어났다고 하네요. 티컵 강아지라고 불리는 이 개는 방광과 자궁도 들러붙은 채 태어났다고 합니다. 참 인간이 잔인한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참 잔인해요. 얼마 전 개 아범과 함께 졸음을 참아가며 윈블던 테니스를 봤는데요.
영국은 스포츠 심판도 정장을 입는 신사의 나라구나 생각했었는데 이 기사를 읽으며 뒷발로 머리를 탈탈탈 긁었다고 합니다. 사실 개라곤 마당에서 집 지키는 개밖에 몰랐던 개 아범도 두 손에 쓱 들어오는 새끼 푸들에게 마음을 빼앗겨 처음 개를 집안에 들여놓았다고 합니다. 강북 편두리의 애견숍 진열장에서 꼬물대던 그 강아지를 보는 순간 개는 마당에서 키우는 동물이라는 생각이 싹 사라졌다고 합니다. 애견숍 주인은 그 꼬물이가 푸들 중에서 가장 작은 토이 푸들이라는 종으로 더 커도 키가 25cm밖에 되지 않는다 하더군요. 인형처럼 작아서 이름도 토이 푸들이라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사료는 하루 종이컵 3분의 2 이상 주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하더라고요. 그것은 그러나 강아지의 정체가 탄로나지 않게 하려는 꼼수였나 봅니다. 어느 날 동물병원 의사가 사료의 적당량이란 건 없다며 마음껏 먹게 놔두라고 조언합니다. 그 말대로 이른바 자율급식을 시작했더니요. 인형 같은 강아지가 매일 사료를 산더미처럼 먹고 백두급 푸들 씨름 대회에 나가려고 해도 맞는 삿바가 없을 정도로 커져버렸다고 합니다. 토이푸들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을 때는 이미 그 개에게 너무 정이 들어 애견숍에 따지고 자시고 할 이유도 사라지더군요. 애견숍에서 몇 달 되면 뻔히 들통날 거짓말을 하는 이유도 바로 그런 것입니다. 잔인하네요. 마음껏 사료를 주지 않아서 작아진 거군요. 네. 사람들이 참. 인간들은 개를 말할 때 애완보다는 반려라는 말을 선호하지만 작은 개, 더 작은 개라며 크기에 집착하는 걸 보면 반려는 정체성 숫자일 가능성이 높은 것 같다고 하겠습니다. 개아범은 그러나 나를 데려올 때 미니 방송 아니죠? 라고 먼저 물었고 가게 주인은 머쓱하게 웃으며 시중에 미니 비숑 거의 없다고 봐도 된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개아범이 크기에 민감하지 않은 건 다행이지만 그가 소파에서 졸고 있을 때 내가 전속력으로 달려가 안기면 예전엔 좋아했는데 요즘은 신경질을 냅니다. 오늘도 아파트를 산책하다가 뼈다귀를 만났는데 별명은 내가 붙였습니다. 생긴 건 상어인데 크기는 멸치 같아 뼈다귀는 나만 보면 미친 듯이 짖습니다. 그 주인은 나한테 덤비는 줄 알고 말리지만 사실은 이런 뜻일 것입니다. 야, 일주일만 주인 바꾸자. 나도 사료 좀 마음껏 먹어보게. 응? 흥흥 킁킁 하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참 반려 하면서 너무 잔인하지 않아요? 예, 그저 수위를 맞춰놓고 멀쩡하게 뛰어노는 강아지는 뛰는데 주인은 막 운대요. 왜 울까요? 이 강아지가 죽었을 때 슬픔을 미리 알고 그렇게 수위를 맞춰놓고 운다네요. 참, 오래 살라고 주의를 글쎄 모르겠습니다. 예. 그냥 뭐 다 좋은데 참 너무 한 것 같긴 같은데 네, 뭐 그런 사람이 별로 있겠습니까? 네, 이제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다시 만날 시간까지 건강 유의하시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전신자 이건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